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상승 분위기를 한 번 더 이어갔습니다. 역시나 어제와 같은 실적의 이유였는데요. 사실 원자재 급등이나 금리 인상 여파로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좋은 실적을 내자 지수도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현재 발표한 기업들 기준으로 절반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 랠리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대세입니다. 네, 특징적인 경제 지표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이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 참 좋은데 이슈 좀 짚어주세요. 네.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1.6% 상승, S&P 500은 0.6%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지원 법안 기대감에 역시 반도체 주식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 AMD가 모두 4%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반도체 장비 주식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램리서치 등도 4%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은 3.2% 상승했는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회했고요. 하지만은 수요 둔화 가능성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니발, 로얄 캐러비안 크루즈 여행주들이 7%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주식들도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즈가 4.3% 상승,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6% 상승, 윈리조트가 4% 상승.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업체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루시드가 4.3% 상승, 피스커가 5.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쿠팡도 5%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 관련 업체인 루미나 테크놀로지가 8.7% 상승.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들도 강세를 나타냈는데 차지포인트 홀딩스가 10.3% 급등, 블링크 차징 EV고가 3%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8.2% 강세를 나타냈고요. 세일스포스닷컴이 5% 상승,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5.3% 상승, 그다음에 뭐 퀀텀스케이프 배터리 업체인데 7% 상승했고요. 소프트웨어 섹터 오토데스크가 6.3% 상승했고, 스노우플레이크 7.1% 상승, 메타포트 7.3% 상승, 쇼피파이 12% 급등, UiPath 9.6% 상승, 우버가 6.4%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섹터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 업체인 플러그파워가 4.6%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어제 시간에서 강세를 나타냈는데 역시 정규장에서도 7.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웨드부시 측에서는 성장 전망은 불투명하나 수익성 전망은 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영진은 고성장 회복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과거의 고성장세 회복은 이제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 증가율이 낮아도 흑자 기록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에 169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171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2.27달러로 나타났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1.81달러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익 증가는 전체적인 전기차 가격 인상 때문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주식이 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어제 퍼스트 솔라가 3.3% 상승, 썬파워가 4.3% 상승했습니다. JP 모건 측에서는 태양광 섹터의 어제 목표가를 일제히 전부터 상향했는데요. 고유가 환경이 지속되면서 청정에너지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썬런, 썬파워, 솔라이치 테크놀로지, 퍼스트 솔라, 인페이지 에너지 등의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번스타인에서는 주식시장의 단기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장기 투자 매력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투매가 펀드를 비롯해서 펀드 쪽에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만은 12개월 예상 투자 수익률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CEO는 경제 상황 긴축이 계속되면 23년 말에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의 개선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결국에는 인플레 통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티 측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이 높지만은 침체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침체 위험은 지금 한 50%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은 완만한 침체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이슈들 오늘도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 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확실히 나스닥 지수의 상승이 좀 돋보이거든요. 네. 좀 낙폭과대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그렇죠. 뭐 일단 그리고 투자자들은 기술주들이 워낙 낙폭이 깊었기 때문에 네. 기왕 반등해서 투자할 거라면 기술주에 투자하자, 뭐 성장주에 투자하자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지원 법안 통과가 앞두고 있어가지고 역시 뭐 더 나스닥 지수를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2,000선에 대한 그럼 돌파나 지지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뭐 다음 주 FOMC 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뭐 지수에 대한 전망은 어디까지 가겠다라고는 뭐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시기는 그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넷플릭스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시간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결국 정규장에서도 크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사실 구독자 감소폭이 예상보다 덜 했던 거지 좋았던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좀 상승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뭐 일단 분석가들은 뭐 지금 뭐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은 결국에는 뭐 예상치보다 구독자 수 감소가 적은 것은 뭐 최악은 끝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넷플릭스가 지금 구독자 수가 감소를 하고 있지만은 네. 아시아 시장에서만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뭐 지금 콘텐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가 뭐 한동안 많이 빠졌다가 요즘에 우영우 때문에 저기 에이스토리가 맞아요. 가파르게 네. 반등을 하면서 했는데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저기 OTT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시장을 키우려면 국내 콘텐츠 업체에 구애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뭐 지나치게 연동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오히려 더 낙관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 종목들에 대한 의견까지 좀 같이 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많이 기다리셨을 종목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뭐 공장 생산 차질도 있었긴 하고 해서 매출은 떨어졌는데 주당 순이익이 좀 좋았던 것 네. 같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기차 가격 인상에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뭐 EPS가 이 정도면 선방하고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냥 컨센서스 정도만 잘 나와도 잘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상하이 공장의 봉쇄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전기차 가격 인상이 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얘기로 지금 뭐 IB들 측에서는 뭐 3분기, 4분기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저는 뭐 4분기 정도에는, 3분기는 모르겠는데, 4분기 정도에는 증시가 랠리가 나오면 뭐 강하게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향후에 지금 중국이 계속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고 있는데 네. 또 한 번의 봉쇄가 오면은 어떻게 대응하고 그 기간이 얼마만큼 길어질지에 따라서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결국엔 중국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반기 상황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코멘트들 몇 가지 좀 보면 주식 시장이 단기 전망은 조금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장기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고 봤는데 그럼 뭐 한 1년 이렇게 보고 장기적으로 좀 대형주 위주로 매집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인가요? 그렇죠. 번스타인 증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워낙 많이 빠졌다. 네. 뭐 역시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뭐 좀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뭐 수주간 횡보하거나 소폭 상승, 소폭 하락 뭐 그냥 그럴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거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 하지만 번스타인 측에서는 지금 펀드 쪽에서야 전면적인 투매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있습니다. 열어두고 있고. 하지만 그 투매가 나오면은 이번에는 본격적인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다. 그러면은 12개월 투자 수익률은 굉장히 매력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조금은 매수를 해볼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함께 듭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내년에는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전문가님은 인플레이션 추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도 내년 초서부터는 빠르면 1월서부터 그냥 바로 꺾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그 꺾이는 폭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과연 연준이 만족하는 만큼 꺾이겠느냐, 아니면은 한
7%대를 유지하면서 뭐 6% 후반이나 계속적으로 1년 동안 끌어갈 것이냐는 좀 봐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빠르면 1월부터 꺾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일지는 조금 더 CPI 지수라든지 몇 가지 물가 지표들 참고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리스크도 계속 좀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은 뭐 침체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낙관론에 좀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아요. 예. 네. 뭐 시티 측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글로벌 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기 침체 위험이 지금 50%까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침체 위험을 하지만 높지 않을 것이 완만한 침체를 그냥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급망 차질이 지금 계속되면서 수요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수요가 둔화되는 것은 결국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뭐 통화 정책에 좀 여유를 준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CT 의견까지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섹터 쪽에서도 태양광 섹터 좀 추천이 나왔었는데 JP 모건 측에서 목표 주가를 전반적으로 좀 상향을 했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그러니까 고유가가 뭐 계속적으로 지금 뭐 100달러 초반이나 90달러에서 뭐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친환경 뭐 태양광 섹터의 투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목표 주가를 전부 다 상향 조정한 것 같아요. 국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차례 조금 올라왔다가 또 최근에 다시 빠졌었어요. 그렇죠. 네, 이 맞아요. 신재생 에너지, 뭐 네. 태양광 이쪽 어떻게 보세요? 국내 증시에서는? 저는 항상 이제 태양광 업체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유가하고 좀 밀접하게 좀 연관이 있죠. 유가 영향. 유가가 네. 상승하면은 태양광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나타내고 유가가 하락하면 반면에 어떻게 보면 친환경 쪽에 그 관심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본다면 그렇죠. 뭐 이제 아무래도. 연동이 되고 그러는데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미 뭐 팔아야 된다고 그러고 진작에 말씀드렸고 좀 꺾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은 뭐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 뭐 지금 OCI라든가 하나솔루션이라든가 현대에너지솔루션 네. 등이 있는데 조금 올라오면은 뭐 계속적으로 좀 이익 실현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뭐 차트를 좀 봤는데 장기간 네. 차트를 봤는데 뭐 바닥권에 근접한 것이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조금 횡보하는 기간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뭐 조금 OCIB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익 실현 관점에서 태양광 종목들 전반적으로 보시는데 일단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 가지고 상원이 좀 처리 절차 의결이 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사실 통과될 게 좀 유력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국내 업체들한테 이게 미국, 중국 사이에 좀 껴 있어 가지고 네.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대형주 쪽에는 호재가 네. 조금 좋은 소식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뭐 전반적으로 중국하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미치는 영향은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게 있지만은 중국과의 우려도 그런 생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굳이 조금 호재와 악재를 가른다면 호재 쪽에 좀 가깝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석을 주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분위기가 좀 국내 시장에도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최근에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생각보다 기업들은 강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그랬을지 어닝 시즌 꾸준하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환율이나 수급,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안테나는 꼭 세워두시고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